그 편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소비를 줄여서 효용을 조금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제가 얻어야 되는데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제가 이제 베네핏으로 편익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오늘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뭐 다음 달 혹은 뭐 몇 개월 뒤 혹은 1년 뒤 뭐 다 괜찮습니다. 뭐 현재와 미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래는 말씀드렸듯이 뭐 굳이 1년 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다음 달도 괜찮고 뭐 몇 개월 뒤도 괜찮습니다. 6개월 뒤도 괜찮고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 사이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가 오늘 소비를 조금 포기를 하고 저축을 더했습니다. 소비를 줄였기 때문에 효용이 줄어들겠죠. 그럼 반드시 줄어든 효용을 보상해 줄 만한 의사결정을 제가 사실 한 거예요. 저는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항상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효용을 소비 감소를 통해서 오늘의 효용을 조금 포기했을까요? 미래의 저축을 통해서 제가 저축한 금액의 일부가 저축한 금액으로부터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래에 제가 지금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할 수 있겠죠.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이제 명목 이자율이 아니고요.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자 소득이 발생할 거고요. 자, 그러면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예를 들면 60만 원은 지금 소비를 하고 40만 원을 저축을 해서 이제 미래에 소비를 하겠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제가 뭐 대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실 이게 만약 제가 저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의 결과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마음속에 다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소비를 조금 줄이고 저축을 조금 늘렸다는 것은 이제 미래에 제 구매력이 늘어나겠죠. 이자 수입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제가 소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현재의 소비를 포기했다면 경제학에서 우리가 보는 가게든 기업이든 모든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이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크게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는 정말 사람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나? 사람들은 정말 합리적인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찾아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업, 그 다음에 가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감정에 흔들리고 혹은 뭐 즉흥적으로 뭐 선택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삶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소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느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사실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이 이상한 가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저축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이죠. 바로 미래에 뭔가 가치 있는 어떤 리턴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오늘의 소비를 일부 포기해서 저축을 했는데 미래에 그 금액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의사결정을 조금 다르게 하겠죠. 자, 여기서 세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레이드오프의 결과다. 트레이드오프는 기본적으로 예, 하나 얻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는 거고요. 내가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항상 그 A도 얻고 B도 얻는 그런 상황을 트레이드오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두 가지 선택에 있어서 내가 A를 얻게 되면 B를 잃어버리고 혹은 A를 잃어버리게 되면 B를 얻게 되는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상충 관계, 트레이드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소비를 내가 조금 포기를 해서 효용을 조금 잃어버리면
미래에 저축을 통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미래에 조금 더 얻게 되는 조금 더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트레이드 오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입니다. Real Interest Rate에서 이제 R이라고 썼고요. 제가 오늘 만약에 1달러만큼을 적게 소비를 하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뭐 1년 뒤라고 한번 해보죠. 1년 뒤에 저는 1달러를 저축을 했으니까 1 플러스 R 달러만큼 이자 수입이 발생을 해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 플러스 R만큼의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저는 실제로 저축을 현재 1달러만큼 했지만 1년 뒤에 이만큼의 수입이 생기고 그럼 저는 미래에 제가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이자율이 더 높다면 이자율이 뭐 10%에서 만약에 20%로 더 높다면 저는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달러를 저축을 했을 때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축을 1달러만 하지 않고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실제로 현재의 소비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바로 현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는 것이에요. 비싸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잘못 타이핑을 했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가 상대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해야 되냐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자율을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저축을 더 하지 않고 1달러를 써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만큼을 잃어버린 거냐면 미래에 1 플러스 R만큼을 소비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 1달러를 소비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 1 플러스 R달러만큼을 제가 포기한 셈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1달러 소비의 상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만일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오늘 소비를 하지 않고 1달러를 저축을 하면 미래에 1 플러스 R달러만큼을 소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1달러 소비는 미래의 1 플러스 R 달러의 소비와 같습니다. 자, 그냥 우리말로 해보면 오늘 10,000원 소비는 미래의 1 더하기 R만 원의 소비와 같다는 뜻이죠. 자, 오늘 1달러를 소비하면 소비는 뭐와 같냐면요. 미래 1 플러스 R 달러의 소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1달러를 포기하면 미래에 1 플러스 R 달러를 소비할 수 있잖아요. 이 둘이 같은 거예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오늘 1달러의 소비가 그만큼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바로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오늘 1달러 소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1달러를 포기를 하면 미래에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오늘 1달러의 소비가 더 비싸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매우 높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1달러를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0%예요. 그러면 오늘 1달러를 제가 포기하고 저축을 하면 1년 뒤에 2달러를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100%니까 2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1달러를 써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2달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자율이 0%면 1년 뒤에도 여전히 1달러예요. 제가 오늘 1달러를 소비하면 제가 포기한 것은 1년 뒤에 1달러의 소비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이자율이 매우 높을 때 오늘 1달러의 소비가 더 비싸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달러를 소비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미래에 엄청난 구매력을 사실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2달러, 예를 들면 100%일 때 2달러를 포기한 셈이니까요.